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의 윤은지입니다. 보험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험학개론을 알차게 꾸며주실 세 분의 전문가들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보험학개론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100세 인생을 위한 보험료와 보험금.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지금까지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보험료인가 보험금인가.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차이가 있나요? 저도 그 영화를 봤어요. 네.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보험금 얘기를 오늘 할 거고요. 보험료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보험료와 보험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무래도 용어가 좀 비슷해서 많이들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보험료 같은 경우는 요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가입하기에 가입자가 내는 돈, 그리고 보험금은 상금처럼 타는 돈. 받는 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내가 내는 납입 금액, 네. 보험금은 받는 금액. 그렇죠. 아, 이해하기가 쉽네요. 그렇다면 적은 보험료를 내고서 많은 보험금을 타는 게 제일 좋을 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점이 궁금하셔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데 네.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발생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돼요. 발생 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비싸고 낮으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실 위험률이 높은 것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싼 것밖에는 그럼 준비할 수 없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필요한 보장들을 얼만큼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그걸 찾아보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보험에 보면은 뭐 주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뭐 3억 원을 드립니다. 오. 뭐 굉장히 많이 주는 것처럼 네. 든든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 대중교통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음. 승용차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망을 한다. 굉장히 희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게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이게 좋은 체격이 아니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희박하거나 발생 확률이 거의 없는 이런 부분이 뭐 금액을 많이 준다 해서 보험료가 싸다고 해서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 싼 보험, 비싼 보험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가장 비싼 보험은 사망보험입니다. 어. 사망보험이고요. 사람이 사망할 확률은 100%이기 때문에 지급 확률이 100%가 되는 거죠. 아하. 네, 그렇게 해서 가장 보험료가 비싼 건 사망보험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특약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암이라든지 뭐 뇌와 관련된 질환, 심장에 관련된 질환, 뭐 질병 후유장애라든지 저희가 전문가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좋고 저희에게 보장 혜택이 큰 그러한 특약들이 사실은 보험료가 비싼 거죠. 네. 또 우리가 혜택 받는 보장 기간이 뭐 70세, 80세가 아닌 90세, 100세 이렇게 보장 기간이 길수록 또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싼 보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적은 금액으로 가성비 있게 적은 그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는 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냐는 문제잖아요. 네. 근데 MC님은 사망을 위주로 가입하고 싶으세요? 보장을 위주로 가입하고 싶으세요? 아니, 보장이죠, 그쵸? 보장이죠. 네. MC님처럼 젊은 연령대에는 사망보다는 보장을 위주로 해서 뭐 암 진단비라든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 또 심장 질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뭐 후유장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준비하시면 좋고요. 네. 나중에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매 같은 것도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치매 부분도 미리 준비하시면 더 좋은 부분들이 있고 또 연금도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내 경제 사정에 맞게 어허. 내 우선순위에 맞게 혹시 뭐 집안에 내력 같은 거 암이라든지 뭐 당뇨병 같은 내력이 있으시진 않나요? 네, 아직은 없어요. 없으시면은 네. 그런 거에 맞게 표준적으로 해서 그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보험사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괜찮나요? 어떻게? 손해 난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계리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상품을 개발할 때에 상품 개발자로서 일도 하지만 회사의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가 이 상품에서 많다라고 하면은 판매를 정지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손해율을 관리를 하시는데 너무 관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당사의 판매율이 저조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한시적으로 좋은 상품, 좋은 보장들을 이렇게 좀 풀어주는 그런 시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좀 놓치지 않으신다면 저렴하게 좋은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주변의 설계사분들, 주변의 지인분들께서 이거 이번 달에 꼭 가입해야 된대, 혹은 이때 가입 안 하면 이제 없어진대 하는 보장들이 많이 있다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사실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매달 보험 상품은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주변의 얘기들 조금은 귀담아 들으셔서 내가 리모델링을 하신 적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유사한 보험의 가입 금액이 확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저희 업계 전문가도 되게 파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갑상선암이 여성분들이 특히 너무 많이 진단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따로 분류를 해서 300만 원, 뭐 600만 원 이렇게 작게 소액으로만 지급을 하는 보험들이 지금까지 많이 판매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갑상선암을 포함을 해서 뭐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등과 같이 이러한 유사암을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까지 가입 금액을 이렇게 폭넓게 확대한 회사들이 몇 군데가 생겨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상품들은 조금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조금 몇 주, 한 달, 두 달 동안 생겼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딱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가입하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같이 혈관 계통에 대한 부분도 사실 2000년대 초반대에는 뇌혈관 허혈성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한 15년도, 16년도 때부터 조금씩 이제 확대되어 가는 보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일부 회사지만 이렇게 보장 범위 넓은 것들로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제가 좀 후회되는 게 예전에 실손보험을 들었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냥 해약을 확 시켜버렸어요. 근데 지금 들려오니까 그때는 뭐 5천 원만 내고 100%가 받을 수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상품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없어지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그러한 이유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대체적으로 보험사도 여러 가지를 보장하기로 약속을 하고 고객이랑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특약들이 보험사들의 예측보다 너무 많이 청구되고 너무 많이 발병되고 이거를 보험회사조차도 예측을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손해보다가는 우리가 정말 큰일 나겠는데 해서 그러한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혹은 특약들을 삭제하고 다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은 갑상선암 같은 것도 소외감으로 구분된 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데 이러면서 이제 맞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회사가 망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3천만, 5천만 원 다 줬다가는 우리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보험회사들도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죠. 그래 이렇게 많이 발생할 줄은 이제 몰랐던 건 거고. 보험회사도 몰랐고 아까 계리사도 몰랐던 거죠. 그런 거고 쉽게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S생명에서는 뭐 요식음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보험이 있다던가 네. 또 수술비에서 임플란트 뭐 우리가 치조골 임플란트를 동반한 치조골 이식 수술이라고 해서 그러한 수술도 보험금이 나가는 수술비 보험이라든지 뭐 갑상선암이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암 일반암 분류되던 시절의 보험이라든지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조금 대표적으로 사라졌던 보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요식음 임플란트 과거에는 조금 임플란트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이러다가는 우리 정말 보험회사 다 줬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보험 상품들을 많이 없애게 된 배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생명보험사를 보게 되면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보장을 해줬거든요. 네. 뇌혈관이 막히는 거, 그다음에 터지는 것까지 같이 보장을 해줬다가 최근에 가입한 그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뇌출혈증만 보장을 해주거든요. 혈관이 완전히 터지는 것만 보장해주는. 그래서
뇌에서 혈관이 터지면 중증이잖아요. 거의 네. 실려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돼야 되는 수준인데 지금은 그렇게밖에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손해보험사는 아직까지도 뇌경색과 뇌 출혈을 한꺼번에 보장해주는 뇌졸중 진단비를 특약으로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문제라기보다 이제 요 뇌졸중보다 더 보장 범위가 넓은 게 나머지 막히는 거 터지는 거 말고 기타 모든 혈관 질환을 보장해주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특약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질병, 그 뇌혈관에 대한 특약을 다 100% 보장해주는 오. 특약이에요. 네. 굉장히 좋은 특약인데 요거는 보험사가 일부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40개 보험사 중에서 손해보험사 몇 개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없어지기 전에 꼭 가입해야 되는 특약 중에 하나고요. 마찬가지로 뇌뿐만 아니고 심장 쪽도 혈관이 막히는 부분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보험사가 손해보험사든 생명보험사든 급성 심근경색 진단밖에 안 되거든요. 네. 급성으로 심장마비가 와야지만 보장해주는 건데 사실 이건 보장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급성으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가 되냐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서서히 이제 숨이 차시고 뭐 가슴이 콕콕 쑤시고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만성 혈관 질환, 협심증 진단 같은 걸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단명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해서 만성 질환이나 급성 심장 질환을 다 보장해주는 특약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라든가 또 질병 후유장애와 같이 모든 질병에 대한 후유장애 부분을 우리 몸을 13군데를 나눠서 다 각각 보장해주는 이런 좋은 특약들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캐치해서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죠. 치매 간병보험인데 이거 역시도 원래 그 출시가 2012년도쯤부터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판매율도 잘 모르겠고 만드는 분들이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판매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사실 불안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걸 판매하면은 손해율이 커질까 봐. 네네. 그래서 시작할 때에는 사실 중증 치매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치매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 아니라 약간의 치매, 그러니까 경증 치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담보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담보들 같이 일찍 가입을 해놓는다면 비용이 아직까지는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손해율이 높아지고 발병률이 또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보험 가입 금액은 축소되고 보험료는 올라갈 거예요. 그 전에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담보에 대해서는 특히나 60세 이전의 가입자에게 좀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보험 가입도요 정말 정보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어디서 얻으시겠어요?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을 이대로 유지해도 좋을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확실하게 해봐야 할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한번 리모델링해 드려볼까요? 네, 의뢰해주신 시청자분은 30세의 자녀를 둔 58세의 어머님이셨어요. 네. 이제 고깃집을 운영하고 하시는데 뭐 보험 아주머니가 심심하면 좀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예, 좀 친해져서 뭐 자주 찾아오니까 또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화재 보험을 하나 먼저 가입을 해주고 뭐 이제 보험이 또 자녀분이 보험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갱신보험이 고민이 되고 뭐 지인의 추천으로 이렇게 갱신과 뭐 생명보험 상품으로 같이 준비를 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살펴보니 자녀 보험의 보험료를 32만 원이나 납부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오. 30세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되셔서 이렇게 저희 방송을 보고 문의를 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 아드님 보험료를 내시면서 좀 부담이 되셨던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잘못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망했을 때의 보장보다 생존 시 살아있을 때의 보장을 받기를 원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시청자분의 그 필요와는 상관없이 질병 사망이라고 해서
무려 1억 원이나 가입이 돼 와우. 있는 보장이 있었어요. 네. 이게 보험료가 굉장히 높은 보장이고 나머지 건강 특약들을 보니까 전부 3년 갱신에 만기는 80세셨습니다. 이 사례자님 아드님의 연령이 30세인 것을 고려했을 때에는 좀 맞지 않는 보장으로 가지고 계셨는데 그냥 14만 원 내시는 게 이 보장이 많이 써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계셨던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보장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생명보험사의 지인을 통해서 그 K생명의 통합 CI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다 됩니다라고 해서 가입하신 보험이에요. 네네. 그래서 보장성으로 살아있을 때 보장을 많이 받기 위해서 무려 18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가입을 하셨는데 문제는 CI 보험이 아시겠지만 중대한 질병만 보장해주는 보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험료의 70% 이상을 이 사망하고 중대한 질병만 보장하는 쪽으로 아하. 다 쏠려 있으셔가지고 원래 가입하신 목적인 나는 살아있을 때 보장을 빵빵하게 받을래라고는 부합하지 않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아하. 가입하셔서 이것도 사망보험금, 즉 종신보험금이거든요. 네. 그리고 문제는 또 나머지 특약들도 마찬가지로 암이나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등도 가지고 계신데 특히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장 범위가 좁은 거를 가지고 계시면서 또 80세까지밖에 준비가 안 돼 있으시고 그래서 이거를 문제는 이제 혈관 질환이나 질병 후유장애 같은 이런 보장 범위가 넓고 좋은 특약들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료만 32만 넘게 아주 비싸게 내고 계시는 경우가 되었으니까 네. 이건 정말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다 넓힐 수 있는 마법 같은 이런 리모델링이 꼭 필요합니다. 네. 지금은 32만 원 정도인데 둘 다 갱신형이니까 앞으로 여기서 더 오르는 거죠, 보험료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결과를 좀 확인해 볼게요. 여태까지 내신 보험료가 매우 아깝긴 합니다. 아하. 그런데 앞으로의 보장을 보기에는 아직 살 날이 많으신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과감히 갱신형과 사망보험금으로 가입되어 있던 것들을 정리하고 신규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도와드렸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만으로 30세이시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이라는 것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성인이긴 하지만 어린이 보험을 성인처럼 설계할 수 있으면서 성인 보험으로는 가입이 작게 되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같은 것들을 최대 가입 금액으로 넣어서 가입을 하는 것으로 도와드렸고요. 네. 그리고 갱신형으로 가입하고 계신 것을 비갱신형으로 변경해드리면서 실손보험은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말씀드리는 단독 실손보험으로 준비하실 수 있게 변경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은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을 제외를 하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모두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분 나이가 되게 젊어요. 네. 30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생활 시기가 다 끝난 이후에도 높아진 보험료를 지출할 리스크가 아예 없게 된 거예요. 왜 갱신형 특약이 실비를 말고는 없기 때문에 어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갱신보험이 50년 이상 납부해야 되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 월보험료도 줄었지만 내가 앞으로 총 내야 되는 총 납입금도 상당히 줄어든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장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CI에서 의사의 진단만 받으면 바로 나오는 뭐 전립선암이나 방광암, 낭성 분위기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포함하여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내 심장 관련 진단비는 합의 3천만 원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어허. 그리고 경계성 종양, 뭐 갑상선암, 제자리암 등도 2천만 원까지, 뭐 뇌혈관, 허혈성 질환 관련 담보는 1천만 원. 후유장애 특약은 3천만 원 등의 과거에 가장 좋았고 이제는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은 보험들을요. 비갱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 이것의 보장 기간은 모두 100세로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암, 뇌, 심장 등의 위험한 질병부터 골절, 화상 등의 단순한 치료까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맞춤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자님께서는 향후 30년 동안은 보험의 추가가 필요 없게끔 설계 컨설팅을 좀 도와드렸고요. 네. 결론적으로 보험료는 16만 원 정도 줄어들고 야. 보장 범위의 혜택은 모두 넓고 길어진 거예요. 네. 와, 단독 실비가 10,000원대밖에 안 되네요. 오. 그러니까 이분은 기존보다 리모델링 후에 내는 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이래서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사례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직장인 여성분이시고요. 38살.
이십니다. 보험료 35만 4,100원을 내고 계시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사실 그 리모델링 상담을 한번 받으셨던 분이신데요. 오.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들을 전부 다 해약하고 신규로 가입함으로써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나누어서 가입을 하셨다는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증권을 들여다봐도 내가 잘 리모델링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해요. 오. 예전의 보험보다 지금 새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갱신자가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게 어. 가장 큰 이제 리모델링을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어머. 들었던 부분이라고 하셔서 저희한테 의뢰를 주게 되셨습니다. 네. 리모델링을 한번 하셨던 분이 또 리모델링을 그럼 하신 케이스네요. 네. 오, 어떤 부분들이 좀 잘못되어 있었나요? 일단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해서 가입을 하신 건데요. 하지만 이 30대 젊은 여성분이 뭐 중요한 진단비들을 모두 3년 갱신, 5년 갱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월 납입 보험료가 지금 35만 4,100원이에요. 네, 갱신 기간까지 모두 내는 보험료를 전부 다 계산을 해봤을 때는 총 보험료가 1억 원까지도 될 수 있는 보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여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이 생명의 변액 종신보험이라 그래서 종신보험, 즉 사망했을 때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조금 집중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이러한 부분에서 보험료를 가장 많이 차지하셨어요. K생명도 19만 9,600원인데 이 사람은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장의 범위가 넓은 뭐 혈관 질환이나 질병의장애 같은 유익한 담보들은 지금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 종신 사망에 많이 드셨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납입 보험료뿐만 아니라 전체 납입 보험료도 조금 줄이면서 부처가 보장을 조금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하신 분이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분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결과를 좀 알려주시죠. 기존에 이제 실비보험이 포함된 그 K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3년 갱신 진단비 특약만 삭제를 하게 되면은 실비하고 운전자 보험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그렇게 유지하게 감액해서 유지하게 해드렸고요. 네.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하고 또 2대 진단비는 혈관 질환을 포함해서 질병 후유장애까지 3천만 원씩 각각 가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장 범위는 이제 2배 가까이 증가를 하고 후유장애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월납 보험료는 19만 6천 원대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치매보험 또한 이슈가 된다는 것을 이 시청자분께서 조금 파악을 하셨는데 치매보험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는 중증 치매에서만 보장되는 것과 지급을 하던 과거 치매보험과 달리 뭐 아까 앞서 설명드린 CDR 척도 1점부터 3점까지 모두 폭넓게 보장하는. 그래서 뭐 경증 치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뭐 중증도 치매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중증 치매 같은 경우 2천만 원까지 모두 좀 폭넓게 보장하는 그러한 치매 보험을 조금 가벼운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건 또 무해지형이라고 해서요. 초기 보험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납부가 끝난 시점에는 환급률이 뭐 100%가 넘게 설계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치매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계속 혜택을 유지를 해왔다가 나 이거는 이제 지금 60, 70, 80 나이가 됐는데 더 이상 아직도 건강하고 치매보험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때 혹시나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의 100% 이상의 환급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좀 살아있을 때는 치매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면서 혹시나 내가 불필요할 때는 해지해서 약간의 목돈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컨설팅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분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 16만 원, 15만 원 정도 이익을 보신 셈인데요. 혹시나 난 얼마 전에 새로 진단 받았어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한 번 더 리모델링해서 뭐 괜찮으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잘못돼 있는 부분들은 수정하시면 되는 일이니까요. 한 번 더 리모델링 체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